2020년 올해처럼 파국적인 재난과 재해가 우리의 생활과 생존을 위협하며 그렇게도 자주, 그렇게도 사정없이 이 땅을 휩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불과 몇 달 사이에 낡고 뒤떨어진 본래의 모습까지 털어버린 시안한 성경마을들이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섰습니다. 날에 날마다 전화위복이 펼쳐지는 땅, 말을 줄 모르는 샘처럼 신비의 기적만을 떠올리는 우리 조국의 비상한 힘은 과연 어디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파국적인 재난과 재해라 할 때 우리는 누구나 1950년대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새들도 사라지고 꽃들도 재가 된 참혹한 전쟁. 화염과 재더미가 모든 것을 불태우고 삼켰던 그 전쟁 속에서 더욱더 굳세어지고 그 무엇으로서도 끊을 수 없고 멈춰 세울 수도 없었던 하나의 정이 있었습니다. 불멸의 전승신화를 창조한 이 정은 바로 군대와 인민의 혈연의 정이었습니다. 그 정을 노래한 한 편의 전시가요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명곡이 되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샘물터에 물을 길어 동길이 건너갔더니 빨래하던 그분이 너무 슬금슬금 돌아왔네. 살고보니 바라보니 그 섬씨가 서투르지. 전시가요 샘물토이서가 태어난 지도 이제는 70년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노래의 무게를 다시 가늠해 본다는 것은 정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가치를 다시금 음미해 보는 것은 오늘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하는 데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노래를 쓴 작가는 장작 당시 어느 한 야전병원의 18살의 애어린 처녀 간호원이었습니다. 1951년 봄 부상병 후송 임무를 받고 후방병동으로 가던 길에 쌍태머리 처녀 간호원은 어느 한 마을의 샘물터에서 낭만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다고 합니다. 안개도 채 가서지지 않은 이른 새벽, 군인들과 여러 명의 마을 처녀들이 샘물터에서 다정히 이야기도 나누고 또 노래도 부르며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물동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아침 일찍 물을 길러 나왔던 마을 처녀들이 분명한데 아마 군인들이 빨래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도와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간호원 처녀는 샘물터에서 군인들과 마을 처녀들이 주고받는 수많은 말 가운데서도 승리의 날 또 오세요, 승리의 날 다시 만납시다, 이 말들을 무심히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던 때였지만 승리는 이미 군민의 심장 속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낙관하는 사람들만이 일상생활 장소에서 그리고 흔히 주고받는 인사말에서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생사를 반가리하는 가혹한 전쟁 마당에서도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낭만적인 생활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처녀 간호원을 낙관적인 서정의 세계로 이끌어갔던 군민의 정은 야전 병동 주변의 샘물터에서만 꽃피나지 않았습니다. 원어미를 찌어가던 직동령의 승리방아에서도 남강마을 여성들 속에서도 얼룩소야 어서가자 불타는 전선길의 원근 흐름 속에서도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고무해주는 군민의 정은 말을 줄 모르는 샘처럼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룡의 둘이 굳게 뭉친 이 군민일치의 위력이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알아왔습니다. 가열초절한 전하의 불길 속에서 언제나 승리와 자리를 함께 해온 군민일치의 위력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지언정 자기의 가치와 생명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2020년 폭우와 태풍, 해일 등 8월부터 연속 들이닥친 자연의 광란은 평온과 안정이 깃들었던 사람들의 생활 터전을 사정없이 쓸었습니다. 졸지에 집 잃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땀 흘려 가꾼 농작물들이 홍수와 감탕에 묻히고 철다리가 끊어지고 길이 막히고 전란을 방불케 하는 피해의 참혹성은 몇 년을 두고도 가실 길 없는 파국적인 재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못 돼서 신화적인 기적이 재난의 대지를 갈아엎었습니다. 시대적인 낙후성까지 뒤엎으며 전화위복의 새 시대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리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인민군대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창조의 새 역사를 쏘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참혹하게 다 집 무너졌지. 앞에 심은 거 다 없어졌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고 생각했을 때 우리 원수님께서는 인민군 군인들을 보내주셔서 이리 귓꿈같이 황홀한 집을 지어주시고 정말 우박 피해받고 진짜 아주 말할 것 없이 진짜 이렇게 다 뚫리고 허물어지고 그랬는데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밤낮 자지 않고 이렇게 힘들여서 이렇게 꾸리고 정말 그 은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인민의 눈에 비낀 우리 군대의 모습. 그들은 결코 정진 수호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 식솔처럼 정이 가고 믿음이 가는 아들, 딸들이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었음을 지난 생활을 통해 더욱 심장 깊이 새겨하는 우리 인민이었습니다. 오늘도 누구나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을 인민을 위한 해로 정한 당의 순간뜻을 받들고 합장강 종리공사와 보통강 종리공사 또 평양 시내 공원들을 인민의 웃음 넘쳐나는 행복의 터전으로 꾸리기 위해서 정말 위원의 구슬땀을 바쳐가던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모습을 그때 그 보통강 감탕파기 호안종리공사가 정말 그 작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 군인들이 온몸이 그저 물주머니가 되고 감탕투성이가 돼가지고 낮에 밤을 이어서 전투를 하는데 이상한 것은 그 방대한 전투가 벌어지는 속에서도 이 보통항 주변에 휴스토가 번듯하게 꾸려지고 다음 날에는 없던 나무들이 새로 심어지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보도블로크들이 새로 깔려지지 않나. 그 하도 이상해서 제가 군인 동지들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라니까 군인들이 낮에 밤을 이어서 긴장한 전투를 벌이는 속에서도 작업이 실참이나 또 이 지침 시간까지 맞춰가면서 인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좋은 일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군인들 스스로가 계획에도 없는 경쟁을 벌였다지 않습니까? 이 공원도 그때 우리 군인 건설자들이 지어준 공원입니다. 군인 건설자들이 와서 뭘 건설한다고 하기에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나와서 물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다 건설된 다음에 보라고 하면서 여기 접근도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말 자그마한 버튼도 주지 못했습니다. 군인 건설자들이 이 공원을 다 꾸려놓고 다음날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에 인민반장들과 함께 여기 건설장으로 오니까 이 공원은 어서라 문을 열어놓고 있고 정말 우리 군인들은 이 천막자리 하나도 없이 말 없이 떠나갔습니다. 수고한다고 손모감을 잡아주지 못했던 그런 자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언제인가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 생활과 관련한 중요 대상 공사를 인민군대가 맡아 하도록 한 것은 인민군대가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서 인민들에게 인민의 군대로서의 그 자기의 본성과 얼굴을 똑똑히 보여주고 군민 대단교를 강화하도록 하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군민 대단결은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참모습이라고
군민 대단결을 이룩하지 못하면 아무리 현대적인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인민의 품에서 태어난 군대, 인민의 아들, 딸들로 모아진 군대여서 인민의 믿음과 지지는 우리 군대의 천하지 대본이었습니다. 인민이라는 그 천하가 있었기에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 싸워 조국 해방의 새봄을 안아올 수 있었고, 군민 일치에 단합된 그 힘이 있었기에 보총으로 원자탄을 이긴 위대한 승리의 연대도 불러올 수 있었으며, 무수한 경난을 치르면서도 사회주의 붉은 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 어느 날 황해남도 인민병원으로는 야밤 3경의 정적을 깨뜨리며 한 대의 구급차가 들어섰습니다. 이름은 김광철. 전신 35%의 3도 화상. 생명 지표는 이미臨界점을 벗어난 최중증 환자. 의학적인 진단은 그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손상당한 피부를 회복하자면 2300평방센티미터의 피부 이식을 해야 했던 그때, 어디서 어떻게 알고 봤는지 모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형외과 수술실 앞으로 물밀듯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나어린 처녀 대학생들도 있었고, 방금 이번 치료를 받고 나온 청년동맹 일꾼이 있고, 밤새 수십 리를 달려온 일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그렇게도 양보심 많고 성미가 고정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피부를 먼저 떼달라고 앞을 다투었고 생떼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어릴 때 물에 빠졌던 저를 군인 아저씨들이 구원해 주었습니다. 제 몸에는 그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뺏지 말아 주십시오. 저 군인 동지는 불길 속에서 자기 몸의 전부가 타는 것도 서슴지 않았는데, 그를 위해서 피부를 한 점 떼내는 것이 무슨 큰일입니까? 내 아들도 병사입니다. 부모가 제 자식에게 살점을 먼저 떼주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되어 282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피부가 병사의 몸에 이식되게 됐습니다. 불보다 뜨거운 군민의 혈연의 정이 불사약이 되어 병사를 기적적으로 소생시켰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한 가정의 자그마한 뜨락으로부터 농장 포존과 아이들의 학교길, 산중의 발전소와 새로 생겨난 다리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정은 군민 대단결의 무성한 화원을 펼치며 우리 시대를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경지에서 군민 대단결의 위대한 전통이 빛나게 계승되고 구현된 연대이기도 했습니다. 2015년 8월 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 참가하게 된 인민군 연합부대 지휘송원들은 또 한 차례의 통쾌한 승리로 이어질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기다리며 흥분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명령은 뜻밖이었습니다. 라선시 큰물 피해 복구 전역으로 기동할 것. 경의하는 온수림의 심중에서는 라선 시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정이 영남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오버이 장군님의 동상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아뢰었던 노동자들과 온수님 기뻐하시게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한자 동시에 써보내왔던 학생들, 인민군대 번호에 앞장섰던 원군 가정들과 천행으로 뻗쳐온 구원의 손길 앞에서도 수령님들의 조상화를 먼저 생각한 사람들, 얼마나 고맙고 진실한 사람들일까. 이 인민을 지키자고 허리띠를 조이고 이겨내면서도 총대만한 억세게 빌려왔고
생사를 판가름해야 하는 최후의 선택 앞에도 서슴없이 나섰던 우리 당이 이 인민을 외면한다면 지켜야 할 사람들은 누구들이고 품을 들여 키워온 군대는 어디에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우리 원수님께 있어서 인민이야말로 정대로 지켜야 할 조국이고 존엄이었습니다. 인민사수전이야말로 그이께서 먼저 치루어야 할 전쟁이고 정력이 투입돼야 할 기본 전선이었으며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최급선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인민군 연합부대들이 전선행이 아니라 라선행으로 기동로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원수님께서는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인민들에게 털끝만한 부담도 주지 마라.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된다. 허나 그것이 불가능을 모르던 우리 인민군대가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 집행에서 제일 뽀근한 전투과제, 또 가장 어려운 임무 수행 과정으로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 중앙 텔레비전 방송으로 방영됐던 서사시 태양의 하늘의 한 부분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내일은 피해복구 공사장에 지원을 가자. 정성껏 마련한 9마리 돼지 어떡하면 실수 없이 군대 동무들께 전하나. 도로엔 엄격한 원어물자 차단 붙여서 어떡하면 그 사모한 경계를 뚫고 군인들의 취사장에 무사 도착시키나. 여인들 가슴엔 걱정이 짜르르. 사정도 허서도 소용이 없대. 목석 같은 경무관은 영 마이동풍. 음료공장 사람들 하는 수 없이 산바를 타고 넘어 다녀왔다잖소. 우리 옆집 신발공장 소녀들은야 강낭바들이 치고 포복전진해 갔어. 엊그제는 누구넨가 머리를 써서 건설자재 곡상실은 적재암 밑에 감쪽같이 원어물자 감추고 갔더라지. 정심까지 영살이 뚫고 들어가 자재라고 써붙인 원어물자 지암들을 뽀듯이 부려놓고 쾌제 부르며 왔는데 다음날엔 그게 글쎄 고스란히 되돌아와 인민위원회 마당에 쌓였더라지. 악이 없는 다툼, 신뢰심을 동반한 노여움이 끝날 줄 모르는 전쟁처럼 인민과 군대라는 두 세계를 오고 갔습니다. 비록 원어물자 차단서로는 물고기 한 마리, 감자 하나를 넘지 못했어도 우리 원수님 놓아주신 혈연의 류대를 따라 군민의 정은 마를 줄 모르는 샘처럼 끝없이 흘러들었습니다. 군민협동작전이 펼쳐진 곳에서, 그리고 인민사손이 벌어지는 곳에서 인민을 울리고 군대를 울리고 온 나라를 울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현지 방송차로 운파군 대총리 피해복구 전투장에 나가서 목격한 일인데, 한 번은 일꾼들을 만나러 리당위원회에 갔는데 군관 동지들과 일꾼들이 강냉이 몇 마디를 넣고 옥신각신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알아보니까 건설용 자재를 실은 대형 화물 자동차들이 마을로 들어가자니까 도로를 넓혀야 하고, 넓히자니까 그 도로 옆에 있는 강냉이 밭을 침범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지 방법은 없지 생각 끝에 강냉이를 뽑고 그 강냉이들을 통째로 가져와서 사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당 일꾼들은 세상에 이런 법도 있는가? 그 도로라는 거야 우리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내놓은 도로이고, 앞으로 그 도로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 그 강냉이 묘리사 때문에 이렇게 와서 군인들이 와서 사죄까지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땔감이 부족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다소나마 소개를 표시하자고 음식을 해가지고 우리 인민군들을 찾아갔었습니다. 펄쩍 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림집 건설을 하자고 왔지 여기 인민들이 근데 피를 끼치자고 왔는가? 우리는 여기서 물과 공기를 마실 고난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무가내를 내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희 동무가
이거 받아주면 나 군관동지한테 시집을 가겠다는 거 하면서 이렇게도 올려보고 저렇게도 올려보고 근데 꾼내나 성공 못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밖을 내다보니까 인민군대가 비 오는 속에서 나무를 패서 밥을 하더랍니다. 우리 부대에서 마련한 소박한 이 단가루와 또 노력적 지원을 했는데 이걸 놓고 또 인민들은 받지 않겠다고 군대가 안 받는데 인민이 어떻게 받겠는가 하고 하면서 정말 우리를 막아 나섰습니다. 8월 14일 날 밤 12시 반에 우리 군인 동지들이 매 세대에다 어리에다가 과일 이렇게 해가지고 잠자는 사람들 집에 몰래 다 여주고 갔습니다. 우린 깜짝 놀라서 이게 뭐나 하고 나와봤습니다. 나오니까 군인 동지들이 이렇게 이거 작업반에서 공급해주는 거라고 해서 그게 그저 그런 물건인 줄 알고 그저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다 명절을 진짜 뜻깊게 샜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군인 동지들이 갖다 놓은 게 아닙니까? 한지에서 험한 진짜 이런 물 봉치 같은 이런 땅에서 자면서 먹으면서 우리 집을 저주갔다고 와서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들고 와서 명절을 세웠는데 야 정말 이 가슴이 막 뜨겁고 친오빠 같고 친동생 같았습니다. 하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병사들을 위하는 인민의 마음 왜 그리도 뜨겁고 인민을 위하는 병사들의 마음 왜 그리도 열렬한 것이겠습니까? 지난 2020년 10월 경연의 원수님께서 그 림시복구된 위험천만한 협곡 철길을 달려서 멀고 험한 검독지구 피해복구 현장을 찾으신 그날은 그 당창건 75덜을 맞이한 때로부터 3일밖에 되지 않던 때였습니다. 태풍 피해가 혹심하고 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결사관철, 단숨의 기상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해놓은 인민군 군인들의 노력적 위운을 높이 평가하신 경연의 원수님께서는 그 재해복구 전선에서 영감히 싸우고 있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에게 자신의 감사를 주셨습니다. 영광 넘친 감사를 받아안던 그날 군인들 누구나 온 세계를 격동시킨 3일 전의 열병식 광장에서 우리 원수님 하신 연설의 구절구절이 다시금 심장에 미쳐와서 북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국 보위, 인민 보위, 혁명 보위가 인민군대의 마땅한 본연의 임무라고는 하겠지만 우리 장병들의 고생이 너무도 컸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맡아 안고 고생도 많은 우리 장병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미안하고 이 영광의 밤에 그들 모두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국이 요구하는 존엄한 전구마다 선봉대로 돌격대로 제일 먼저 내세우던 사랑하는 장병들을 경축의 광장에만은 불러세우지 못한 그 아쉬움 얼마나 크셨으면 우리 원수님 그다름에 멀고 험한 피해복구 현장까지 찾으셨겠습니까? 오직 알았습니다 밖에 모르는 우리의 미돈 병사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그들과 함께 부름없는 우리 저국의 미래를 하루빨리 열어가고 싶으신 마음 얼마나 불같으셨으면 어설프게 거지없는 건설 현장을 일일이 다 돌아보셨겠습니까?
이 위대한 오보이의 모습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인민을 떠받드는 법, 병사들을 사랑하는 법을 더 뜨겁게, 더 눈물겹게 새겨안았습니다. 정녕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에 대한 경연의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바다와 같은 믿음은 우리 조국의 불패 시민 군민 대단결에 자양을 주고 생명수를 주는 영원한 운명의 젖줄기입니다. 하기에 시대의 하늘가에 미아리치는 군민일치, 군민 대단결의 노래들은 훌륭한 인민, 훌륭한 군대를 키워주신 경연의 원수님께 드리는 천만 군민의 끝없는 감사의 노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저국이 전진하고 강대해지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의 둘이에 굳게 뭉친 군민 대단결의 총폭발된 힘이 세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는 사변들과 기적들을 연속다발적으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지어낼 수 없는 우리의 군민 대단결. 이는 정녕 조선의 영원한 힘, 영원한 승리의 전통입니다.